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보고 이어나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7층 투자 전략실인데요. 오늘은 이 세 분의 요원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요원, 공대원 요원, 그리고 정선호 요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복귀부터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일단 코스피가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차영주 의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겹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완화되는 국면에 의해서 주식시장에 좀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좀 많은 장 초반 조금 약세로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장중 내내 일단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관세 부과가 이제 관세가 좀 완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부 수혜로 좀 관측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피해주로 억눌렸었던 그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도 상당히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올라왔었던 업종들에 대한 변동성이 어제 월요일과 더불어서 오늘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한 어떤 모멘텀 여기에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빠른 순환매가 같이 돌면서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혼돈이 잦아들기보다는 여전히 혼동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시세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자금 속에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한 하루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공대원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전일 간밤에 뉴욕 증시가 불장으로 마감을 지었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한 배경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종식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죄다 상승 마감을 해서 국장 역시 장 초반에는 갭상으로 떠서 시작을 했지만은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강 후약을 좀 보이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오늘 미 선물까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까 9시 반에 발표된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전년 대비 예상치가 2.4%였는데 2.3%로 발표되면서 지금 미 선물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프리마켓에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내일도 기술줄 중심으로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대원 요원님, 지금 CPI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4월에 보편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을 선방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생각보다 나름 선방한 그런 수치가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보다 전월 대비 0.3에서 0.2로 전월 대비도 전년 대비도 소폭 감소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 선물에서도 프리장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M7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내일 시장에서도 국장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최근에 AI든 로봇이든 강세를 보인 만큼 내일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기술주가 양자암호도 있고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죠. 이 중심에서 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CPI와 관련해서 내일장 인사이트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선호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증시가 강한 상방 흐름을 잡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특히나 연준 같은 경우도 어제 찬물을 끼얹었죠. 물론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행했던 이런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나서 이런 낙폭에 대한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회복을 해놓은 상태죠.
해놓은 상태고 과거에 이미 이 관세 리스크 이전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뭐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되느냐? 이제 기존의 이 12월부터 1, 2월까지 증시를 끌어올렸던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따라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연준이 뭘 하겠다 이야기하느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 시장이 관세가 아무리 더 완화가 되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하더라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과거의 고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3% 정도 내지 5% 정도 상승폭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추격 매수를 할 타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서의 해소됐다 해서 관련주가 움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테마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주도 움직였고요. 아니면 특정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 테마주 쪽 속에서 이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5월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 어떤 테마가 될지 좀 집중할 부분이지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고 해서 무작정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았다가는 또 이제 하락 리스크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재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슈까지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보면서 그 첫 번째는 수급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수급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종목들을 파헤쳐 볼 텐데요. 자, 먼저 수급본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대현 요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수급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명은요. 바로 GNC 에너지라는 종목명입니다. 자, 수급을 보면서 같이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든지 메이저급 세력들이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순매수를 단행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 기관 역시 지금 약 20거래일 중에서 한 3거래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죄다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비상 발전기 국내 1위 업체로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요. 최근에 대선 예비 후보가 호남 AI 센터를 시범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하면서 통상 공약을 발표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은 수혜가 가장 먼저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인해서 수급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에 이어서 재무제표랑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지금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약 1,600억 정도 벌던 회사가 올해 기준으로는 3,100억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매년마다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차후 내년에는 3,800억까지 매출액이 올라갈 그런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도 2020년도에는 60억 정도를 벌던 회사가 올해는 450억까지 올라간 그런 수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600억까지 차후에 올라갈 그런 전망이고요. 당기순이익도 6억 정도 벌던 회사가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는 390억 정도로 컨턴 점프를 보여주고 있는 매년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추가적으로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PER과 PBR이 아직까지도 11배 그리고 11배에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 역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좀 감소되는 58%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본다면요. 지금 현재 흐름은 외국이나 메이저급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일봉 차트인데요. 점진적으로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안 터진 상황에서 야금야금 지금 상회하고 있는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PER과 PBR 역시 아직까지도 더 갈 길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이길 시초가에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짧게 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본부에서 공대현 요원은 GNC 에너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만 2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 정책 모멘텀을 탈 수 있다는 점, 또 실적도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요원에게 수급본부의 종목 여쭤볼 텐데요. 지금 어떤 종목이 눈에 띕니까? 수급이죠. 수급을 중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SK하이닉스를 공매도 관점에서 이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노트북을 좀 보여주시면 2주 동안의 공매도 수량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1등이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20위 안에 SK하이닉스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1주간으로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바로 밑에 SK하이닉스가 올라옵니다. 일주일 동안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 차트를 놓고 보면 공매도가 들어오는 기간에 어떻게 됐죠?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는 늘었고요. 차트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매도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개인일 가능성이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고, 이제 개인도 충분히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는 3개월 동안밖에 이제 개인이나 기관들이 할 수 없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역발상이 필요한데요. 20만 원 이하에서 개인들의 공매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개인들은 약 10%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1만 원을 터치하는 순간 손실률은 20%대에 달하고요. 그러면 직전 고점까지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이닉스의 상황들을 본다라면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 공매도가 게시가 되면 조선, 방산이 공매도 타겟이 될 것이야 라고 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죠. 오히려 조선업종 같은 경우 그에 따른 쇼커버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10%대 강한 흐름들이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면 다 아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제가 HBM이 어떻느니, 블랙웰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수급이 반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분들께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한 공매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는 공매도가 급증한 기간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저희 그 MBN 시청자분들께서는 역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저는 20만 원이 넘어서는 순간 쇼커버링에 따른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영주 요원은 수급본부에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8만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공매도 관점에서 자세하게 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팔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 역발상을 해서 또 쇼커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우 요원에게 지금 수급본부에서의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태강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 수혜주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태강이라는 기업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면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 LNG 선박에 대한 수혜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엄청난 호황기를 겪을 거다. 앞으로도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 수혜주로서 태강을 보면 좋은데, 현재 태강 같은 경우가 지금 또 굉장히 매수가 메리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수급적으로도 이제 최근에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타이밍이 좋은 게 이제 그 월요일이죠. 5월 10일 이제 월요일에 급락이 나오고 정확하게 뭐가 나오느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어제죠. 이제 월요일장에 급락이 났던 이유가 이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면서 이제 하락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종속회사에 따른 이제 실적 부진과 연말에 이제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결 실적이 조금 하회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 과열 금지 종목으로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공매도
공매도를 이제 못하면서 뭐 하게 된다. 기존에 공매도했던 물량들을 지금 이제 사들여서 다시 갚아야겠죠. 상환해야겠죠. 그러면서 이 공매도 상환 물량에 따른 매수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이 태광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가에 잘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전 고점대를 뚫고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500원대 주봉상 봤을 때도 이제 현재 크게 열어놓으시고 진행하셔도 이거 충분히 큰 시세 차익 누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우 요원 태광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50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세 굉장히 눈에 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 세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GNC에너지, SK하이닉스, 그리고 태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차트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를 봐야 그 타이밍을 알 수 있겠죠. 언제 사야 되는지, 혹은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본부 대장은 차영주 요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뭐 강한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하이브인데요. 하이브 같은 종목도 지금 이제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26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현재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가 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 논리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이 강한 힘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최근에 우리가 중국 한한령 이슈가 있었죠. 한한령에 이제 해제된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오버로 판명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펙스 공연이 연기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변동성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 변동성 있을 때 하이브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점에서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간 정도에서 만약에 이제 바닥권에서 꿈쩍하지 않았다라면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23만 원짜리가 26만 원 온 상태에서 나온 뉴스들이거든요. 그런 뉴스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악재가 두 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이브는 주가가 밀리지 않고 차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차트가 안정적으로 현재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5, 6만 원대 만약에 주식을 사서 지금 수수료 위에서 뭐 한 5, 6% 정도씩 수익이 난 상태에서 한한령 해제가 오버했대. 이펙스 공연이 안 된대라고 한다라면 지금 손실이 아닌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그렇다라면 빨리 여기서 탈출하는 게 우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브를 갖고 계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들고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차트에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가 차트 관련주로서 굉장히 강한 2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35만 원, 손절 라인은 25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또 거래량이 늘지는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악재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유지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차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에 대한 기대 또한 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공대현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주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일로보틱스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전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이때 4월 4일 날 강한 시세가 나왔었는데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삼성이 인수하면서 시세가 급등세를 보였듯이 이 유일로보틱스가 4월 4일 날 SK그룹이 이제 자회사 SK온이 5년 안에 이제 이 유일로보틱스 동사를 이제 콜옵션 계약으로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시세가 나온 만큼 지금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비싸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61선 부근을 약 7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이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로봇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볼리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5월 17일 날 국제 로봇 자동화 학회 일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 이 종목 역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초가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엔벨로프 상단 부근인 8만 원 잡고 손절가는 6만 8천 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일정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만 8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정선호 의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차트로만 좀 뜯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스튜디오 미르의 차트를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기본적인 우리가 상승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하방 추세 돌파 시그널이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방 추세가 돌파하는 시점에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자, 그럼 지금 현재 구간대가 뭐 우리가 이 월봉상의 또 삼각 수렴대를 돌파하고 우상향하는 패턴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월봉상에서 바닥에서 이런 삼각 수렴의 이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방 시그널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이라는 패턴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원바닥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투바닥을 찍어주면서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쌍바닥의 패턴을 만들었을 때는 기존의 쌍바닥의 고점, 현재 고점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뭐 5,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고점 돌파가 나와줬을 때는 무난하게 6, 8,000원까지도 열린 구간까지는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지금 봤을 때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이전에도 거래량이 많이 붙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유난히 뭐 지속적인 거래량이 붙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상승 추세에서 제일 기초적인 게 뭐다? 우린 정배열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지금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흔히 이 상방으로서 강하게 쏘기 위해서는 나와줘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매물 테스트, 매물 소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이 당시에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 물렸던 악성 매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해당 악성 매물이 지금 4,000원대에서 지금 털어주는, 그러니까 거래를 터뜨리면서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다는 악성 매물의 소화가 나와주고 있다. 그럼 이런 패턴들은 4,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또다시 뭐가 나온다? 일봉상 삼각 수렴대를 만들어내고 강한 상방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지금 차트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봐도 50% 내지 100% 정말 더 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런 무상증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쏘아 올렸을 때는 과거 고점까지 갔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3배고 4배고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 아래로 사실 뭐 정말 바닥이다 했을 때는 뭐 2,000원대 대비해서도 조금 많이 오른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자리가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여유롭게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6,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 정말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시장도 받쳐주고 뭐 수급도 받쳐준다고 하면은 8,000원, 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뭐 2,500원. 보면은 이제 이전에 바닥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본부 세 종목 함께 해봤습니다. 하이브,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는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장 당장 어떤 이슈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슈본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공대현 의원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 종목은 종목명은 SG라는 종목입니다. 통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15일 날 이제 튀르키예에서 푸틴과 젤렌스키가 이제 회담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푸틴이 참석한다면은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이라든지 기술적 분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적으로는 지금 작년 대비로는 작년과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161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 역시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한 1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출액 역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1,300억 정도를 올해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 부분을 본다면요. 지금 현재 2월 13일 날 최고점 4,000원 부근을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한 50%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통상 5일선을 하회하면서 역별 구간에 있던 종목이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단기 이평선을 지금 두드리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을 같이 보면은 통상 박스권 국면에 있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작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던 구간이요. 2,2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3,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반복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지금 2,700원 부근에 멈춰져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기 1일 시초가에 대응을 하고 목표가는 3,200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5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죠. SG를 가지고 왔습니다. 15일에 푸틴과 젤런스키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3,200원, 손절 라인은 2,5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슈 본부 달려가고 있고요. 다음은 차영주 의원에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 좀 주간이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일단은 미중 간의 관세 완화에 대한 어떤 이슈를 좀 하나 찝어봤습니다. HMM인데요. 결국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관세를 125%, 145%에서 뭐 30%, 뭐 10% 이렇게 낮추게 된다라면 결국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 주말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죠. CNN 보도에 따르면 드디어 145%짜리 관세 부과된 컨테이너가 LA 항에 도착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컨테이너를 산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선이 움직이는 바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게 LA 상해 노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HMM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좀 두 가지인데요. 전 세계 선박 크기로 나누게 된다라면 가장 큰 선박의 12척이 그러니까 1위서부터 12위까지가 전부 다 HMM 선박들입니다. 대규모 선단을 이미 구성을 했고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이 엄청난 그 노선에 있어서의 단가 협상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게 뭐죠? 중국 컨테이너선들이 미국에 입항할 때마다 입항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본부를 둔 HMM 같은 경우 상해 LA 노선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선단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이슈에 따라서 이틀 연속 지금 슈팅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여러 이슈 중에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냐, 중기적으로 갈 이슈냐라고 봤을 때는 이 해운 이슈는 중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단 한 가지 오늘 뭐 선박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연안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중심의 선사들도 같이 올랐어요. 그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LA 상해 노선을 띄고 있는 HMM 중심으로 현재 그 이슈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9,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관세 완화와 관련된 이슈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해운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HMM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LA 상해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정선호 의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IST라는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중을 하는데 지금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 사실 반도체도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도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섹터 위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 위주로서 섹터들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태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인 원래 기업 가치보다 평가 좀 덜해진 아니면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기업들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IST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반도체 업종 군 반사익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IST 같은 경우는 올해만 이제 매출이 거의 이제 2배 이상 증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지금 자리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AI라는 것이 성장하면서 말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저전력이라는 게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그 관련 테마로도 가장 크게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IST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차세대 저전력 낸드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해서 또 반사익을 받는 게 이런 IST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저는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제 정별로 이제 돌아섰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IST가 사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0이 좀 넘는데 이 대주주가 지금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이 다른 이제 잠긴 물량 같은 걸 확인했을 때도 한 10%, 20%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에 정말로 적은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주주 물량은 팔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런 이 섹터라든지 아니면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ST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별이 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수급과 함께 반도체적 모멘텀들, 이제 또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이슈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현재 뭐 한 18,000원, 1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충분히 쏘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16,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한 25,000원까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손절은 사실상의 이 8,000원 신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신규 종목들 충분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선우 의원님, IST가 목표가가 15,000원인가요? 16,000원인가요? 현재는 일단 사실 15,000원부터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낫고요. 차트상은 16,000원이긴 하지만 15,000원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에서도 세 종목을 짚어봤습니다. SG, HMM, IST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략 수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종목,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수정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어떤 전략 수정이 있을지 차영주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을 제가 2주 전에 이제 첫 출연하면서 현대건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뭐 수익이 상당히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번 주 변동성을 보면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이 아니라 일단은 조선주라든지 조선주도 오늘 플러스가 났습니다만 아침 대비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방산주들의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점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던 건설, 그다음에 증권주들도 오늘 조금 퍼포먼스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차익을 좀 챙길 때가 아니겠나. 그동안 저희 2주 동안 같이 수익을 좀 거두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수익성 개선에 따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건설주들 거론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방산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이제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현대건설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증권 그리고 방산까지도 살짝의 인사이트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보면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먼저 차영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여러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 뭐 정책적인 공약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죠. 공통 공약수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공약이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국이 만약에 관세가 낮아지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90일이 6월 말이거든요. 불과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됨으로써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틀 연속 꿈틀대고 있는 게 현대차거든요.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현대차가 이틀 연속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도 꿈틀대고 있고 오히려 관세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책으로 피해를 받았던 제약바이오를 기준점으로 삼게 된다라면 피해를 받을 때는 밀렸었습니다만 그게 해소가 되는 순간 바로 슈팅이 나온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내일 그런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유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장 한 줄 전략 공대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미중 관세 완화 때문에 증시를 이끌고 있죠. 그럼으로써 앞으로 발표될 거는 뭐 PPI라든지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이번 주말에 트럼프나 미국과 중국이 2차 협상을 제주에서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도 관세에 인해서 협정을 했다가 번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상승 국면에 있더라도 다음 주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선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증시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은 좀 피하시고요. 오히려 눌릴 때 잘 주워 담는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의 공략 시점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회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성공 투자를 바라보면서 야간투자본부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